375쪽이에요. 375쪽. 우리 몸의 에너지 사용입니다. 375쪽. 우리 몸의 에너지 사용. 375쪽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제 그 단백질까지 했었죠. 그래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활용하는 그 물질로 사용한다라고 했었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 에너지를 얻잖아요. 이렇게 에너지를 얻는데 그걸 어디다 사용하느냐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음식물에 들어있는 다량 영양소는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지만 도대체 우리 몸은 무슨 목적으로 이런 에너지를 사용하는가? 지난 단원 11에서 불수의근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을 기억해 보자. 그쵸? 심장이 뛰는데도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쵸? 그래서 요런 데다가 일단 사용하는 것을 쉽게 생각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376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근육들은 우리 몸의 다양한 기관들이 활동하는 것을 조절한다. 비록 우리가 이 기관들의 활동을 의식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이 기관들은 우리 몸이 제대로 활동하도록 유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한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불수의근을 계속 움직이기 위해 에너지가 필요하다. 우리가 전혀 의식하지 않고는 있지만 상당히 많은 양의 에너지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불수의근 말고도요, 또 하나가 이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게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실험을 해보자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체온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이 항상 36.5도를 거의 유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쵸? 네, 네. 그거를 실험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입안에 온도계를 집어넣고 좀 추운 곳에 가보라는 거예요. 네, 그래도 온도계는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네, 있기는 있어요. 네, 근데 많이는 안 됩니다. 뭐 36.3도 뭐 요 정도로 측정이 될 거예요. 아주 안 되지는 않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아주 미미한 차이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5분 동안 격렬한 운동을 해보래요. 그리고 이제 그 체온을 재보랍니다. 이건 어떨 것 같아요? 더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올라가긴 하는데 한 37도에서 38도 정도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그거 너무 올라간 거 아닌가요? 격렬하게 운동하면 요 정도는 올라가요. 아, 진짜요? 네, 37도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갑니다. 아, 근데 저번에 막 그 네. 축구하고 있어서 막 어떤 애가 수증기 난다고 하는 거 봤는데. 그거는 다른 이제 애가 진짜로 수증기가 막 훅 하고 나오더라고요. 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좀 선선한 날에 이제 그렇게 뛰면은 몸에서 나오는 땀 있잖아요. 땀이 이제 증발하면서 수증기처럼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뛰면은 격렬하게 뛰면 한 37도에서 38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예, 그런데도 잘 생각해 보면은 체온이 원래가 36.5도잖아요. 그쵸? 네. 예, 그렇게 격렬하게 뛰었는데도 체온이 0.5도에서 1.5도밖에는 변화가 안 된다는 거죠. 그쵸? 네. 예, 이거 생각해 봐도 참 거의 그 변화라고 하는 게 이제 미미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377쪽이죠. 377쪽. 자, 이번 실험에서 무엇을 관찰하였는가? 여러분은 분명히 3번의 체온 측정 결과 사이에서 거의 별다른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쵸? 많아야 1도, 2도 정도죠. 그쵸? 그렇게 항상 유지가 됩니다. 근데 그 파충류 같은 변온 동물 아시죠? 그쵸? 변온 동물. 네. 얘네들은 체온이 우리처럼 항상 일정하지가 않고 주변 기온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에요.
아, 네. 얘네들은 그래서 밤에는 체온이 뭐 한 10도 뭐 이렇게 떨어지고 10도 이하로 네. 떨어지고 그 다음에 낮에는 또한 이렇게 상당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죠. 그래서 이 변온동물들 같은 경우는 이 폭이 이제 몇십 도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 아, 그에 비해서 우리는 어때요? 그 폭이라고 딱 네. 0점 몇 도. 네, 그쵸. 많아야 1도, 플러스 마이너스 1도, 2도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거의 변화가 없죠. 그쵸? 자, 단계 C에서 측정한 결과는 첫 번째로 측정한 결과보다 약간 낮아질 수도 있으며 단계 2에서 측정한 결과는 첫 번째로 측정한 결과보다 약간 높을 수도 있다. 추운 데서 잰 거고 열심히 운동하고 잰 거죠. 그쵸? 그러나 종합적으로 단계 C에서 다소 불편한 정도로 추위를 느끼더라도 우리 몸의 내부 온도는 그다지 변하지 않지요. 근데 우리 좀 생각을 해봅시다. 왜 격렬하게 운동하면 체온이 올라갈까요? 심장이 그만큼 많이 뛰면서 펌프질을 많이 해야 되니까. 자, 우리가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 뭐라 그랬어요? 기본적으로 단백질이요. 그 연소 과정이라 그랬죠. 아, 그쵸? 연소가. 아, 네. 네, 산소랑 반응시켜서 에너지를 뽑아내는 연소 과정이라 그랬어요. 네. 우리가 불 붙이면 어때요? 불 붙이면 또 빛과 막, 열이 방출되죠. 그쵸?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저장되어 있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산소랑 반응시켜서 에너지를 뽑아내죠. 그쵸? 네. 네, 그러면 그 과정에서 모두 같이 나오는 거예요. 열도 같이 다시. 그만큼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쵸? 네. 네, 그래서 열심히 운동하면은 체온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네. 네, 자연스럽게 그런 현상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어쨌거나, 이렇게 이제 변화를 줘도 우리 몸의 체온이 변하지 않는 이유예요. 자, 왜 그런가? 라고 했을 때 사람은 온혈성이기 때문이죠. 이것은 우리 몸의 내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에너지가 사용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밥 같은 거 있잖아요. 그쵸? 그게 이제 심장이 뛰게 하고 요런 불수익은 그러니까 소화가 되게 하고 요런 불수익근을 움직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 몸의 온도를 36.5도로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얘네들이 항상 뭐예요? 연소가 되면서 거기서 나오는 열로 몸의 온도를 항상 맞춰 놓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어때요? 몸이 식죠. 차가워지죠. 그쵸? 예, 그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연소가 안 돼. 예, 이제는 이제 반응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체온이 쭉 떨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따뜻한 피를 가진 존재들이다. 그러나 모든 유기체들이 다 그렇지는 않다. 실제로 거의 대다수 유기체들은 냉혈성인데 아까 말했던 파충류 같은 거예요. 이것은 몸에서 일정한 내부 온도를 유지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그러한 유기체들은 차가운 피를 가진 존재들이라는 것이다. 만약 바깥 날씨가 춥다면 이제 밤이 된 거죠. 그쵸? 냉혈성 생명체들은 내면도 차가워져요. 그러니까 몸도 거기에 맞춰서 차가워집니다. 반대로 만약 바깥 날씨가 따뜻하다면 냉혈성 생명체들은 내면도 따뜻해져요. 그 몸도 데워집니다. 자, 그런데 좀 더 정확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냉혈성 생물의 내부 온도는 바깥 기온의 온도와 반드시 동일하지는 않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바깥이 영하 5도라 그래서 파충류의 체온도 영하 5도까지 떨어지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영하 5도까지 떨어지면 꽝꽝 네. 얼는. 동상 걸려 죽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 상당히 그 폭이 넓다는 거죠. 그쵸? 예, 그래서 이게 떨어지면은 거의 이렇게 맞춰서 막 10도, 뭐 5도 막 이렇게까지도 뚝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다만 바깥 기온이 냉열성 생물의 내부 온도에는 강하게 영향을 미치지만 온열성 생명체의 내부 온도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그쵸?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추운 데 가도 거의 변화가 없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우리가 겨울에 그 먹을 게 더 많이 땡기는 거 알아요? 여름에는 막 더워서 더위 먹었다 그러면은 먹는 것조차도 입맛이 싹 사라지죠. 그쵸? 네. 그게 왜 그래요? 그만큼 에너지를 덜 소비해도 되는 거죠. 더우니까. 물론 이제 더워서 열을 식히느라 에너지를 또 쓰기도 해요. 네, 그런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날이 너무 따뜻하니까 얘네들이 에너지를 덜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현이가 열심히 운동하고 와서 밥 먹을 때랑 집에서 가만히 있다가 밥 먹을 때랑 뭐가 더 맛있어요? 네? 열심히 축구하고 와서 밥 먹을 때랑 그냥 집에 가만히 있다가 밥 먹을 때랑 뭐가 더 맛있어요? 축구하고 한 게 맛있어요. 훨씬 맛있죠. 그래서 네. 군것질을 해도 그 겨울에 하면은 훨씬 더 맛있어요. 네, 그게 왜냐면은 날씨가 춥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만큼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 있는 영양소들을 더 많이 태우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영양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먹는 게 더 많이 땡기는 거예요. 더 많이 그러니까 맛있게 느껴지고 더 많이 먹게 되고 약간 요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냉열성 동물에 비하면은 그런 폭조차도 아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그런 게 왜 생기냐면은 우리가 온혈성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 게 생긴다는 거죠. 그쵸? 네. 예를 들어서 추워졌을 때 우리 체온도 쭉 떨어지게 내버려 둔다면은 그런 식의 차이가 발생할 리가 없겠죠. 그쵸? 네. 예,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냉혈성 유기체들이에요. 파충류 같은 그런 생물들은 온혈성 유기체들보다 훨씬 더 적은 양의 먹이를 필요로 해요. 그러니까 훨씬 덜 먹어도 됩니다. 왜요?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데 영양분을 태울 일이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만큼 조금 먹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파충류 같은 경우 왜 그 뱀 같은 거 있잖아요. 한 번 먹으면은 뭐 거의 막 한 달 가까이 안 먹고도 살잖아요. 네. 예,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닭이나 뭐 이런 거 뭐 잡아 먹고 나서 그 이후에 그냥 뭐 한 보름 뭐 한 달 가까이 안 먹고도 잘 살아갑니다. 사람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죠. 죽어요. 왜 죽어요? 우리 몸이 36.5도를 맞추느라 계속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으니까요. 그쵸? 네. 그에 비해서 뱀은 어떻다는 거예요? 뱀 같은 파충류는 어떻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막 온도도 조절하고 하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네. 얘네들은 불수의근 같은 거, 그쵸? 그래서 심장 뛰게 하는 거나 움직이는데 먹은 걸 거의 다 사용하는 거예요. 먹은 에너지를. 네, 그러니까 얘네들은 한 번 먹고 막 14일, 한 달 이렇게 있어도 살아남죠. 그쵸? 그래서 혹시 그런 곰들이 네. 겨울잠 자는 것도 그런 거? 곰은 좀 더 알아봐야 되는데요. 그게 그 겨울이 왔을 때 그 신체 모드를 살짝 바꿔요, 곰은. 네, 겨울잠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에너지 소비가 극단적으로 줄어들도록 신체 모드가 한번 바뀌는 거예요. 일상 모드가 아니라 하여간 소비가 엄청나게 줄도록 에너지 소비가 엄청나게 줄도록 이제 그거를 바꿔놓는 겁니다. 모드를. 네. 예, 그래서 신체 장기의 활동이 굉장히 느려져요. 예, 굉장히 느려집니다. 그러니까 활동을 그만큼 덜 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를 네, 그래서 에너지를 덜 쓰게 되는 거예요. 네. 네, 그 대신에 이제 그 활동을 그러니까 못 하죠. 그쵸? 대신에. 네. 그래서 거의 이제 이제 기절 상태로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날이 따뜻해지는 봄이 올 때까지 이제 조금 추위나 이런 걸 막아줄 그런 이제 때 들어가서
이제 반 기절 상태로 있으면서 그동안 축적해뒀던 에너지를 조금씩 쓰는 거예요. 아, 예. 네, 근데 사람한테는 그런 모드가 없어요. 예, 네, 근데 곰한테는 그런 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겨울이 올 때쯤 되면은 이제 먹을 게 이제 구하기가 어려워지니까 그 전에 가을에 최대한 많이 먹어서 살을 쪄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빈사 상태 모드로 딱 전환을 시켜놔요. 그러면은 에너지를 굉장히 조금씩 쓰는 겁니다. 뭐 양은 뭐 봐야 알겠지만 평소에 쓰는 양의 뭐 몇 분의 1, 몇십 분의 1, 뭐 심하면 몇백 분의 1까지도 떨어지겠죠. 그쵸? 네. 예, 그런 상태로 그래서 버티는 거를 겨울잠이라고 얘기를 해요. 겨울을 그냥 스킵해버리네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반 이제 기절 상태로 있다가 날 좀 따뜻해지면은 이제 깨나는 거죠. 그쵸? 다시 원래 모드로 복귀하는 거예요. 아, 예. 그런 이제 거를 이제 겨울잠이라고 하고요. 여기서는 지금 그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에요. 예, 네, 그 얘기가 아니라 애초에 그 변온동물들이 이렇게 체온이 이렇게 널뛰기 예, 하는 과정들에서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그런 그 기능이 없기 때문에 먹는 게 이제 뭐 심장을 뛴다거나 활동을 한다든가에 거의 다 쓰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한 번 먹으면 오랜 기간 동안 먹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이런 데서 나오지만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쵸? 그래서 네, 굉장히 자주 하루에 3끼 그쵸? 예, 이렇게 많이 먹어줘야 되는 이유가 이 체온 때문에 사실 오는 겁니다.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요. 자, 왜냐하면 일정한 내부 온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여기 보시면 어때요? 생각보다 커요. 그쵸?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아까 뱀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알겠죠? 그럼 우리도 변온 동물이었다면은 한번 밥 배부르게 먹으면은 한 일주일은 안 먹어도 되는? 네. 예, 이런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체온을 항상 36.5도로 유지해야 되니까 아침, 점심, 저녁 먹고 다음날 또 아침, 점심, 저녁 먹고 네, 예, 이렇게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네. 예, 그러니까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데 에너지가 얼마나 많이 드는 거예요. 그쵸? 굉장히 많이 드는 거죠. 네. 자, 즉 냉열성 유기체들은 일정한 내부 온도를 유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훨씬 더 적은 에너지만을 소비해도 된다. 그런 이유 때문에 냉열성 유기체들은 온열성 유기체들보다 훨씬 더 적은 먹이만을 필요로 해도 된다. 그러면은 온열성 동물들이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이거 괜히 먹는 것만 많이 그쵸, 예. 그렇잖아요. 그쵸? 네. 이점이 있어요, 이점이. 아, 예, 그 이점에 대해서 이제 얘기합니다. 다만, 온열성 생물들은 일반적 냉열성 생물들보다 외부 세계에 훨씬 더 빨리 반응을 한다. 그것은 바로 높은 온도가 대부분의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속도를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이것은 내부 온도가 높아질수록 몸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 훨씬 더 빨라진다는 뜻이다. 한 유기체는 궁극적으로 화학 반응을 통하여 통제되기 때문에 화학 반응이 더 빨라질수록 그 유기체는 훨씬 더 빨리 반응할 수 있게 되지요. 재현이 그래서 축구하기 전에 뭐예요, 먼저? 준비 운동하죠. 준비 운동하죠. 준비 운동 왜 하는 건지 몰랐죠, 지금까지. 그냥 근육 좀 다치지 않게. 예, 그게 밀어. 왜 그렇게 되냐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예, 천천히. 낮은 강도의 운동을 살살 해주면 어때요? 체온이 살짝 올라갑니다. 아, 네. 체온이 살짝 올라가면 어때요? 우리 몸이 그만큼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나면서 뭐라고 해야 되지? 반응이 훨씬 더 잘 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없이 그냥 갑자기 방향 전환을 확 한다. 그러면 어때요? 얘가 그만큼 반응이 적시에 안 되는 거죠. 근육이나 뭐 이런 데가. 예, 그래서 어때요? 네. 근육이 찢어진다던가, 그쵸? 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데, 웜업을,
준비 운동을 잘 하고 나면 어때요? 근육이 제때 딱 반응을 하면서 다치지 않게 되는 예, 이런 일들이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준비 운동 같은 게 이제 필요한 거죠. 네. 네, 그러면은 냉혈 동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얘네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웜업이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 몸은 항상 레디 상태예요. 준비 상태예요. 언제라도 뛸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습니다. 네, 준비 운동 웜업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를 더 부드럽게 할 수 있도록 진짜 준비의 준비를 해주는 거예요. 아, 준비. 예, 준비의 준비를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 우리는 언제든지 바로 달려갈 수 있지만 그걸 조금 더 부드럽게 할 수 있게 하는 게 준비 운동인데 냉혈 동물들 같은 경우는 어떨 것 같아요? 얘네들은 그냥 준비 진짜 운동. 말 그대로 제로 베이스에서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여러분들 혹시 굉장히 춥게 자고 난 다음날 몸이 잘 이렇게 잘 안 움직이는 것 같은 굉장히 뻑뻑하고 무거운 것 같은 느낌 든 적 있죠? 예, 예. 있죠. 엄청 근데 그게 뭐예요? 그나마 36점 한 2, 3도에서 오랫동안 유지됐을 때 몸 상태가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아, 근데 얘네들은 어때요? 파충류는 어때요? 밤이 되면은 한 체온이 한 10도 막 이렇게까지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은 막 움직이고 싶어도 몸이 진짜 안 움직여요. 그래서 아침에 파충류들 움직이는 거 보시면 어때요? 진짜 이렇게 발이 두 개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해요. 쭉. 아, 저 그거 본 것 같아요. 본 적 그거 있죠? 그쵸? 우리 네. 집회 때 네. 항상 그 네. 산이거든요. 산. 네. 그러니까 거기 막 동화회 엄청 많은데 거기 막 네. 아침에 한 번씩 그 느리게 움직이는 애들 봤어. 네, 맞아요. 얘네들이 움직이고 싶어도 몸이 그만큼 낮아져서 그러니까 우리는 준비 운동할 때 어때요? 그래도 잘 움직이잖아요. 그쵸? 네. 근데 얘네들은 그게 안 돼서 한 10도 정도로 유지돼 있으니까 이게 안 돼서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예요. 아, 한 발 이렇게 탁 딛고 한참 있다가 또 다른 발 이렇게 들어가지고 탁 딛고 그렇게 네. 하면서 어디로 가냐면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햇볕이 잘 드는 바위 쪽으로 애를 써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럼 바위는 이제 따뜻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햇볕이 내리쬐면서 체온을 이제 쭉 올려줘요.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우리 정도 수준으로까지 체온이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얘네도 그때부터는 이제 막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습, 그 모습이 그제서야 나오는 겁니다. 아, 그 차이 아시겠죠? 그쵸? 네. 아, 예, 근데 만약에 막 네. 비가 와가지고 막 살짝 좀 쌀쌀한 날씨면 어떡해? 죽지는 않는데, 그냥 거의 얘네들은, 그러니까, 움직이지 못하는, 그러니까, 얘네들은 에너지 소비가 굉장히 그 필요한 데만 조금씩 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한 번 먹으면 뭐 14일에서 한 달 정도는 안 먹어도 되잖아요. 네. 비 와서 햇볕이 안 떠가지고 체온이, 기온이 많이 낮다. 그러면은 그냥 조금 덜 움직이거나 그날 하루가 가기를 기다려도 아무 문제 없는 애들이 아, 예, 아무 문제 없는 애들입니다. 근데 해가 떴어요. 그러면은 이제 움직여야 되니까 이렇게 천천히 삐걱삐걱삐걱 하면서 바위를 찾아서 충분히 일광욕을 하고 몸이 좀 이제 좀 준비가 됐네 싶으면 그제서야 움직여 다니는 그런 삶을 이 냉혈성 동물들은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항상 레디 상태예요. 그쵸? 네. 일어나자마자 원하는 걸 할 수 있습니다. 몸이 말을 듣잖아요. 그쵸? 약간 좀 네. 이렇게 뭐 뻐근하고 좀 그런 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비교적 몸이 말을 들어요. 근데 얘네가 그거를 근데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몸은 끊임없이 일을 하면서 그 연료를 태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많이 먹어줘야 되는 반면에 냉혈성 동물들은 어때요? 그냥 그 밤 동안에 체온이 쭉 떨어지는 거예요. 네.
쭉 떨어져서 다음날 아침에 이제 저 밑에 있는 체온 상태에서 이제 이 근육을 움직이려고 하니까 이게 어때? 굉장히 느린 속도로 반응하는 거죠. 그쵸? 네. 띠디디디디디디디 이렇게 툭. 예, 그러던 애들이 이제 햇볕 좀 쬐서 체온이 올라가면은 팍팍팍팍팍 움직이게 되는 거죠. 네. 예, 그런 이제 차이가 있게 되는 겁니다. 냉열성 움직임에 관한 외부 온도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동물원에 가서 추운 날씨에 파충류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전형적으로 파충류는 혹시 움직이고 있더라도 굉장히 천천히 움직인다. 추운 날씨에는 대다수 파충류는 가만히 누워 있으려고 햇볕이 드는 바위, 잘 드는 바위를 찾으려고 애쓴다. 왜냐하면 햇볕이 잘 드는 바위가 가장 따뜻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뭐 동물원이나 수족관 가면은 악어는 항상 자고 있어요. 근데 나 네. 악어가 움직여 다니는 거 한 번도 못 봤어 지금까지. 예, 뭐 이런 네. 필드가 아니라 이런 그 조그만 그 수조 같은 데 있는 악어들 있잖아요. 네. 걔네들 항상 눈 감고 가만히 있어요. 아, 네. 예, 그런 이유가 이제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런 거죠. 아, 자, 그러나 날씨가 따뜻할 때는 파충류는 훨씬 더 많이 돌아다닌다. 그것은 바로 파충류가 냉열성이기 때문이다. 따뜻한 날씨에는 파충류의 내부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몸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 훨씬 더 빨라진다. 이로 인해 훨씬 더 빨리 움직이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몸도 내부 기관들의 모든 불수의근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것이나 화학 반응의 과정들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것 등의 에너지를 사용한다. 내부 온도를 36.5도 정도로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에너지를 사용한다. 물론 그런 작용에만 몸이 에너지를 사용하는 전부는 아니다. 우리는 수의 근을 움직이기 위해서도 에너지를 사용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활동하는 거, 운동하는 거에도 에너지가 들어가요. 가만히 앉아있을 때 우리 몸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에너지는 불수익은 심장 뛰는 것과 우리 몸의 내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데 집중됩니다. 체온 유지에 대부분의 에너지를 사용해요. 그러나 일어나서 이리저리 움직이게 되면 수익은 끊임없이 수축하고 이완하게 된다. 이런 움직임에도 역시 에너지가 사용이 되지요. 자, 넘어갈게요. 다음 단락에서는 우리 몸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려고 한다. 그래서 얼마나 사용되는가를 이 과학자들이 측정을 해봤대요. 네. 그랬더니 여러분 정도 나이에 이제 남자하고 여자하고 조금 다른데요. 여기 표가 있어요. 여기 기초대사율이라고 하는 게 그건데 여러분 정도 나이 때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몸에서 체온을 유지하고 심장 뛰게 하는데 재현이 정도 되는 친구는 3000 칼로리죠. 3000 킬로칼로리 정도는 태우고 있대요. 근데 왜 가장 많나요, 여기 중에서? 에? 뭐라고요? 아니, 여기 표 중에서 가장 많은 게 왜 15세에서 18세? 그만큼 그 몸이 활동을 많이 한다는 뜻이죠. 열이 많이 난다는 뜻이니까. 아, 그럼. 예. 그에 반해서 여자는 좀 적어요. 네. 예. 그러니까 그만큼 몸에서 열을 덜 내도 된다는 뜻이에요. 예, 왜 그러냐? 이게 선생님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체지방 비율이 달라서 그래요. 지방이 단열재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같은 양의 에너지를 내도 남자들은 근육이 많기 때문에 외부로 빠져나가는 양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메꾸기 위해서 더 많이 태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네. 옛날에 아버지 어머니랑 식당 갔었을 때 막 네. 고등학생 층들이 모여가지고 안 그래도 추웠는데 거기서 에어컨 틀고 반팔 입고 그 상태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지금 보니까 막 어머니 아버지 막 춥다고 하는데 저 혼자서 에어컨 틀고 막 선풍기 틀고 있어요. 네. 아. 그쵸? 예. 그 젊었을 때는 신체 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그만큼 소모하는 에너지량이 많아요.
네, 어쨌거나 이제 여자들은 이제 지방의 체지방률이 남자들보다 근육이 적기 때문에 조금 덜 태워도 외부로 덜 빠져나가기 때문에 필요한 양이 충족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 네. 조금 적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요런 차이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자,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또 살펴볼게요. 그리고 요거 다는 못할 겁니다. 시간이 되는 데까지 하고 끊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여러분은 이미 열량에 관하여 많이 들어보았을 것이다. 만약 몸무게를 줄이려고 애쓴 적이 있다면 또는 몸무게를 줄이려고 애쓰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면 아마도 열량을 계산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을 것이다. 이번 단락에서는 열량이 무엇인지와 열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하려고 한다. 열량은 구체적으로 에너지를 측정하는 한 가지 단위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그 연소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산소랑 반응시키는 거잖아요. 그쵸? 네. 산소랑 반응시켰을 때 열이 얼만큼 나오느냐가 물질에 따라서 다 달라요. 아, 네. 예, 그거를 측정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 뭐, 요 물질이 산소랑 반응을 하게 되면은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나오고,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나오고,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해 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식품 뒤에 표에 보면은 그 열량 나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여기 포함되어 있는 그 에너지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산소랑 온전히 반응시키면은 에너지가 얼마만큼 나온다라고 하는 게 그 열량인 거예요. 식품의 열량인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뭐 저희 뭐 과자 같은 거 하나 보면 뭐 한 700칼로리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럼 네. 그 과자를 산소랑 다 반응시키면은 700kcal 정도의 열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네. 네, 아, 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앞으로 화학을 공부할 때 이 단위에 대하여 더 많은 내용을 배울 것이기에 지금 당장 열량의 정의를 비롯한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루고 싶지는 않다. 단지 열량이 어느 정도의 에너지 양을 나타내는지 여러분이 이해하기를 바랄 뿐이래요. 기본 개념은 얘기해 줬으니까 뭐 어렵진 않을 거예요. 네. 음식물은 우리에게 다량 영양소를 공급하고 다량 영양소는 우리에게 에너지를 공급하기 때문에 음식물에 들어있는 다량 영양소의 함유량을 측정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그 음식물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에너지 값에 해당하는 열량의 숫자를 측정하는 것이다. 예, 선생님이 말했던 방식으로 측정을 해요. 음식물에 들어있는 다량 영양소가 더 많아질수록 그것이 제공하는 열량은 점점 더 많아질 것이다. 다량 영양소가 점차 줄어들수록 열량도 점점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이게 막 굉장히 양이 큰 거는 있는데 뭐 곤약 같은 거 있잖아요. 곤약 젤리 같은 거. 네, 그런 거 보면은 어때요? 양은 이렇게 커서 먹으면은 배는 포만감은 느껴요. 그쵸? 근데 거기에는 탄수화물이나 지방, 단백질의 양이 거의 없어가지고, 그쵸? 예, 그거 먹어봐야 뭐 한 70 메칼로리밖에 안 돼요. 이런 거 해서 다이어트 식품으로 나오는 거 본 적 있나요? 예, 예, 그런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같은 양이라고 해도 이렇게 막 그 뭉쳐가지고 건조한 그 음식은 칼로리가 굉장히 세거든요. 네. 그래서 뭐 떡 같은 거, 그 다음에 쿠키나 과자 같은 거 이런 거 칼로리가 센 이유가 뭐냐면은 이 면적 가운데 그 탄수화물 같은 애들이 어때요? 밀집돼서 네, 밀집돼서 차곡차곡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는 하나만 요렇게 먹어도 우리가 많은 열량 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건빵 같은 거 요런 거 칼로리가 그래서 센 겁니다. 떡, 건빵 뭐 요런 것들. 예, 그에 반해서 이제 아까 말했던 뭐 묵, 그쵸? 도토리 묵 뭐 이런 거는 열량이 거의 없죠.
자, 열량의 정의에 관하여 과학계에서도 약간의 혼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화학자들에게 아주 구체적인 어떤 정의가 있는 반면 영양학자들에게는 또 다른 정의가 있다. 이런 혼란의 결과로 어떤 음식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1000칼로리씩이나 차이가 나게 된다. 그러므로 이번 논의에서는 항상 음식물 열량이라는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길 바란다. 나중에 화학을 공부할 때 정의상의 차이점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혼란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보게 될 거래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영양학자의 그쵸? 정의를 따라서 얘기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열량은 에너지의 단위이기 때문에 음식물에 들어있는 다량 영양소의 양과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의 양 둘 다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이번 단락에서는 이 둘 다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다. 첫째, 우리 몸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날마다 우리 몸에서 사용하는 전체 에너지를 물질 대사율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우리 몸에서 사용되는 전체 에너지가 물질 대사율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의 물질 대사율에서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첫 번째 요소는 한 사람의 몸에서 단지 날마다 살아가는데 필요한 에너지의 양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에너지 사용량이 있는데 이만큼이 있어요. 근데 뭐에 활동하는 걸 뺀 거예요. 네. 활동으로 소비되는 에너지 양을 빼고 나머지에 해당하는 그 비율을 측정한 게 있는데 이게 바로 기초대사율이라고 부르고 BMR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하루 동안에 소비하는 열량이 있는데 그 중에서 활동으로 인해서 소비되는 건 빼고 말 그대로 숨 쉬고 가만히만 있어도 소비되는 에너지 비율을 기초대사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게 아까 선생님이 보여줬던 요 표입니다. 요거. 요거는 그냥 여러분이 가만히 누워서 숨만 쉬고 있어도 자연스럽게 소비되는 에너지 열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동안에 이거 이상으로 항상 소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요.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